합격 해커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아니, 안 치셔도 돼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024년 강의를 좀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개 이제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보다 제가 어떤 포맷을 딱 잡아드리고 그 이외에 이제 본인에 맞는 것들만 질문하시면, 본인이 궁금하신 것만 질문하시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소개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24년 매핑 한국사 커리큘럼 및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25년째, 이제 25년 넘게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한국사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공부를 배우시고 이러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업을 들으실 때.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톡 하지 마시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보고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못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오늘이.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여러분들 인생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개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제가 열심히 수업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점수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어지시잖아요. 근데 그런 무게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건 굉장한 책임감이에요. 왜냐면 사실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도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남들 인생에까지 제가 개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개입을 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혼자 이렇게 막 끙끙 앓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의해 보자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자, 일단 커리큘럼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 연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알아야, 사실 이제 이걸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공부다 보니까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방향을 잡죠. 그래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번 2023년 국가직 단원별 분포예요. 문항수. 그러니까 20문항 중에서 선사가 한 문제, 그 다음에 고대가 한 문제, 이거 다 정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고려 경제가 두 문제, 문화사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화사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거 두 개가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이 문화사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항수는 적은데.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 공부를 문항수가 적은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한능검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한능검 같은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1급을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문제도 안 틀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방법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공무원 한국사는 너무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한국사는 80점을 맞잖아요. 그럼 빵점과 동일한 점수예요. 한능검은 80점 맞으면 1급을 주죠.
근데 국문 한국사는 80점을 맞으면 빵점 맞은 친구랑 같은 점수예요. 왜? 어차피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문 한국사는 80점 맞아서 붙는 경우가 없어요. 커뮤니티 공간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100점 95점이에요. 다 합격생들은. 실수로 하나 틀리는 것까지 용서. 아니면 다 맞춰야 돼요. 문제가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쉬워진다고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실수로 한두 문제 틀려버리면 되게 데미지가 크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제가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수업하면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는 문항수가 적다고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그게 출제가 돼버리면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사 위주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정치사 위주로 공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안 틀리세요. 다 이것만 하니까. 그럼 틀리는 문제들은 요 경제사, 문화사 이런 데서 틀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조선은 정치사가 2문제, 경제사 1문제, 문화사 1문제, 근대는 2문제, 1문제, 일제시대 3문제, 현대 2문제, 통합형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시대 통합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놓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다 놓은 건데, 이게 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근대사로. 답이 근대사 문제였거든요. 평양을 찾는 문제인데 답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뜬 문제라서, 이게 근대사로 놓으면 근현대사라고 불리는 요 세 개의 단원이 문항수가 어떻게 되냐면 9문항이 돼요. 그러니까 전 근대사가 11문제, 요게 9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몰입을 해야 되는지 대충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상으로 거의 한 5,000년 걸려요. 근데 여기는 1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150년 안에서 9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뒤쪽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사는 요 근대사, 일제시대, 현대사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이 국사 점수를 잘 맞으세요. 실제로. 백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해봤자 점수 안 나옵니다. 뒤쪽을 잘 하셔야 돼요. 뒤쪽. 물론 여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방직 한번 보실래요? 선사가 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니까 선사 시대에 그렇게 큰 비중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양은 대빵 많아요. 선사시대 양이 대빵 많은데 별 비중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제 네이버 카페에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고대가 2문제. 이거 보세요. 이게 문항수가 많지 않잖아요. 고려가 1문제, 문화사가 2문제. 이 2문제가 결정적 문제였어요. 역시.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이거 뭐 이 출제한 사람이 약간 이게 뭐 이상한 거죠. 이게 여기서 5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대사는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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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대 1문제, 1문제. 이거 6문제, 7, 8문제, 통합형 문제 근대사로 보내야 되거든요. 역시 9문제. 그럼 여기도 9문제, 근현대사가 여기도 9문제. 그러니까 45% 가량을 근현대사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45% 분량은 근현대사가 차지하고 있구나. 공무원 한국사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55%는 전 근대사, 45%는 근현대사가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다 넣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막 열심히만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 생각하시고, 자, 월별 학습 계획을 좀 한번 보죠.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데, 어느 시기 때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1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할 건데, 그리고 이것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질문하는데, 그럼 그 전에도 이거와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예,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2022년도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 전에 기출됐던 문항 비율도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별 학습 계획을 좀 살펴볼 텐데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되는지.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7, 8월에 일단 우리 강좌는 학원에서는 기본반으로 개강을 하는 강좌거든요. 이 기본반 강좌는 한국사는 기본반, 심화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사만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랑 다른 과목은 기본 심화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사만 시간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인원이라는 것은 기본과 심화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과 심화, 그러니까 기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 플러스 심화를 같이 진행하는데 단 양이 많다 보니까 여기선 전근대사만 해요. 7, 8월에는. 전근대사만. 그리고 근현대사도 오후에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 2반 끝나고 바로 오후에 근현대사가 수업을 해요. 2024년 올인원 근현대사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질문을 보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5과목을 동시에 하는 게 좋을까요? 3과목을 먼저 공통 과목을 하고 2과목 전공 과목을 나중에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수험생들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과목을 먼저 끝내고 이걸 천천히 하면서 2과목을 할지 아니면 5과목을 같이 진행할지 수험생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쟤는 이제 한국사만 얘기하면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사만 먼저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7, 8월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오전 오후 수업을 들으면 오전 듣고 오후 들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2개월 동안.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 추천드리느냐? 요 지금 초록색 박스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근대사 이렇게 들으시고 9, 10월이 되면 올인원 근현대사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9, 10월에 기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랑 병행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단 모든 강좌는 구성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모든 강좌는 매 2달 간격으로 매번 개강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출을 이거 들으면서 나는 기출을 같이 듣고 싶다. 그럼 같이 들으셔도 돼요. 근데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고 11월에 기출문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들으면서 연표사료 블랭크 노트라는 특강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들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올인원 이후의 모든 커리는 올인원 개념을 회독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질문 그렇게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배운 내용이 이거 공부할 때 이쪽이 다 까먹어가지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출로 넘어와도 될까요? 당연히 넘어와도 돼요. 왜냐면 기출을 문제 풀지 않아요.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와서 기출로 넘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리를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고 물론 이제 듣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시고 이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기출과 유사한 예상 문제 시리즈예요. 600제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걸 들으면 계속 올인원 회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뭐 동형 모의고사도 있고 또 동형 모의고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국가직 대비, 이거는 보통 지방직 서울시 대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게 모든 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들었는데 기출로 넘어가자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 이걸 다시 들을 수도 있죠.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시 도전하는 분들한테 항상 중간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넣어주거든요. 제가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아름다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은 저랑 이렇게 길을 이렇게 복도에서 가시다가 눈을 마주치면 자꾸 피하고 그러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래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도전하는 거는 무릎을 꿇고 포기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질문하시고 당당하게 제 얼굴 보면서 열심히 또 1년 하시면 돼요. 좀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뭐 떨어진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뭐 고개 숙이고 다녀. 열심히 1년 더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따가 얘기했지만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각 강좌의 강의 계획서도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인원 전 근대사의 강의 계획이 궁금하신 분들, 1주차에 뭐 나가고 2주차에 뭐 나가는지 단원별로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올인원 전 근대사 강의 계획서를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잘 정리가 돼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습도 복습도 하시면 된다.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집중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제 수업과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입으로 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는 수험생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제일 뭐냐? 첫 번째, 중서기 수업은 재밌다. 이게 저는 최우선이에요. 수업은 재밌어야 돼요. 무조건. 뭐 수업의 질, 뭐 수준, 첫 시간부터 이러면 안 돼요. 엿먹으라고 하세요. 전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추구하는 강의 방식은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안 했던 내용이 나와서 문제를 못 푸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배웠는데 까먹어서 못 풀어요. 그럼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안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아니에요. 조금 넣더라도 이게 오래 가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책을 펼쳐놓고 밑줄을 긋고 쭉쭉쭉쭉 나간다. 중요한 거 체크해주면서 설명해가면서 막 나간다. 그러면 진도는 빨리 나갈 수 있죠.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억 저장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핑이라는 건 뭐냐? 이미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수업을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오늘은 선사시대라서 매핑이 조금 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만 들어보셔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데 제 수업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학자죠? 이게 왜 이게 좀 줄일까? 이게 무슨 학자예요? 배울 학자예요. 이건 무슨 습자예요? 그렇죠. 이걸 익힐 습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 학습이 완성되려면 이 두 개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학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실에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와 계시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와 계세요. 저는 오늘 비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이분들이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우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한자로? 교죠, 교.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우시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그 교과서 교학사라는 교과서가 있었죠. 가르치고 배우고.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배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 있죠. 이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강의 수 많은 선생님, 이 선생님들을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저는 수험생 입장에서 10분 이해돼요. 왜냐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완성되니까. 저 습을 해야 끝나거든요, 공부는. 근데 이게 너무 길면 이거 할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은 한 70강으로 한국사를 다 끝낸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석은 100강이더라. 그럼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수험생. 저는 10분 이해해요. 근데 제 수업의
전략이 뭐냐면 이 시간을 늘려서 이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억 저장 시간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 강의실에서 막 여기 책상에 올라가고 막 변장을 하고 막 몸을 부르르 떨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억이 잘 나요. 안 잊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책을 펼쳐놓고 텍스트를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금방 휘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이 학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학을 늘려 습을 줄이겠다는 것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수업을 한 2주 정도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학을 늘려 습을 줄여주겠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줄어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왜냐면 수업을 듣는 건 그렇게 지겹진 않거든요. 왜냐면 앞에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는 시간이 길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물론 과목마다 다른 거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사 전체가 아니고 저는 이걸 늘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줄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70강으로 이거를 끝냈다. 근데 이걸 복습하는데 130강이 걸린다. 빨리 끝내서 압축하다. 외운 거 계속 외워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걸 100강을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70강을 만들어요. 70시간을. 이것도 130시간을 합시다. 그러면 이건 170시간이고 이건 200시간이죠, 오히려. 이쪽이 200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170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본인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중서희가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럼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어떤 분은 수험생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강의 많은 게 자랑이냐? 그러더라고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학을 늘리겠다는 건 뭐냐면 치밀하게 계산돼서 이해시켜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이런 건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역사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두문자식 암기 비법을 듣고 싶다. 아유, 선생님이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건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이다. 근데 갑신정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갑신정변이 한국사에서 갖는 의의가 무엇이며 갑신정변 이후에 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철저하게 논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무조건 외우는 한국사. 이거는 매핑 한국사에서는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모든 걸 이해시키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암기를 할 때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이해하지 않은 텍스트를 외울 때 생기는 피로감이 크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면 외우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걸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한국사 시험을 안 보고 합격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공부는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피로감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하셔야 피로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해를 시켜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수업을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이해를 시켜주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미지 학습인데요. 여기 빨간 장미꽃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 빨간 장미꽃이 있어요. 한 일주일 뒤에 일주일 전에 봤던 그 장미꽃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운 사람이 기억이 길까요? 이렇게 외운 사람이 길까요? 당연히 사진을 본 사람의 기억이 더 길어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보다 더 전문가인 뭐 뇌과학자나 그 다음에 신경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길어지느냐?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더 길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미지화 구조화돼서 수업이 진행돼요. 그리고 제 교재는 딱 보면 펼쳤을 때 가독성이 좋아요. 그게 다 이미지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 페이지가 전체로 캡처 뜨듯이 기억날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산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교재가 다. 그냥 나열식으로 있는 내용들 쭉 설명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한 페이지도 그런 거 없어요. 다 고민하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어떻게 하면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질까를 오랜 기간 연구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리고 이것도 죄송합니다. 지금은 못 알아들으세요. 공부를 하시면 알아요. 이 교재가 왜 공무원 교재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교재인지, 한국사 교재 중에서 이 교재가 왜 제일 많이 팔리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직접 알게 돼요. 빨간 장미꽃이라는 글자와 빨간 장미의 이미지는 기억 저장 시간의 차이가,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 저장 시간이에요. 매핑의 시작은 글로 되어 있는 개념을 도식화 이미지하여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자, 2개월 동안 올인원이 다 진행이 되거든요. 올인원 전근대사, 근현대사가 다 진행은 돼요. 근데 이거를 2개월 동안에 하지는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올인원, 이것도 올인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2개월 동안 또 기출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로 600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나머지 서브 강좌들이 있어요. 연표사료 블랭크 노트, 파이널 블랭크 노트 시리즈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돼요. 서브 강좌들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이널 실전 동영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예요. 이 교재로 올인원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책상 위에 기본서, 우리 해커스 기본서를 구입해서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기본서는 선택 사항인데요. 기본서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막 뭐 교재 끼워 팔기 이런 것이 막 뉴스에 계속 나와가지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교재를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기본서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 일단 첫 번째, 인터넷 포털 검색을 안 하게 돼요. 근데 한국사는 인터넷 포털 검색을 안 하는 게 매우 좋아요. 왜냐면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하면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수험과 전혀 상관없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떠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 인터넷 포털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근데 기본서는 딱 피면 필요한 수험에 필요한 참고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참고서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는 문제도 들어있고 기출 OX도 들어있고 단원별로 들어있어요. 사료도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고서처럼 내가 사용을 하겠다 싶으신 분은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너를 믿고 올인원 블랭크 노트 하나로만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입하고 안 하시고는 선택이에요. 강요 아닙니다. 나는 구입했는데 나는 반품하겠다. 좋아요. 그건 선택이에요. 강요 아니니까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이걸로만 진행이 됩니다. 수업은. 올인원 블랭크 노트로만 진행이 되고요. 올인원 블랭크 노트는 나중에 교재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이렇게 다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벌써 딱 알겠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훈구, 사림의 등장과 사화, 그러면 사화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다. 이거는 이제 전체 어떤 권력 세력 간의 흐름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 이건 고려 전체 흐름을 매핑해 놓은 거예요. 고려 불교사 매핑입니다. 그러니까 선종 불교를 가지고 고려 전체 불교사를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 중요한 건 기억 저장 시간이 오래 가요. 그냥 글로 외우는 것보다. 이 그래프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 시리즈예요. 연표 사료 블랭크 노트도 있고요. 기출 OX 블랭크 노트도 있어요. 이건 우리 수험생들이 줄여서 연사불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올불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연사불, 이거는 기오불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수험생들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연사불 노트인데요. 이거는 왼쪽에, 그러니까 이제 책을 피면 왼쪽에는 이렇게 연표가 들어있고, 이 연표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의 사료가 이 오른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딱 폈을 때 사건 순서 공부하고 이거에 따른 사료를 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교재예요. 이것도 가독성 좋아요. 그러니까 딱 피실 때 일단 눈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OX는 다른 기출 OX 문제들은 기출 OX만 나오거든요. 근데 제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이 한 페이지에 반을 다단을 나눠서 이쪽에는 올리는 블랭크 노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회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기출 문제가 아니고, 이 올리는 블랭크 노트에 있는 걸 회독해서 다시 정리, 블랭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출 OX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내에 이쪽은 블랭크, 이쪽은 기출 OX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기오불이라고 그래요. 기출 OX, 그 다음에 블랭크 노트예요. 블랭크도 같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파불이라고 하는 교재인데요. 파이널 블랭크 적중 상백제 교재예요. 제가 이 교재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재 장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교재는 여러분들이 다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전 과정이 이미 교재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지, 교재 팔려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사도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수험생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들어서 다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만 사도 돼요. 실제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열심히 외우면 100점이에요. 적어도 95점. 근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커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 뒤통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책을 팔고 이러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은 안 사도 돼요. 그리고 이거 가입하셔야, 이거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스 사이트 내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사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사료들 있죠. 이 모든 사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학습 자료실. 그리고 OX 문제 있죠. OX, 단원별 OX 문제도 여기에 다 수록돼 있어요. 단 판매하는 기출 OX는 아니에요. 제가 만든 OX예요. 그러니까 가입하셔서,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자료들 잘 받아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내가 목요일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학원을 못 나왔어.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알고 싶어. 이거 실시간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날 진도 나간 부분들을 다 올리거든요. 제가 수업 끝나면.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보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서기 근황 이런 것도 올려요. 쓸데없이. 요즘에 중서기가 마라톤 한대더라. 뭐 이런 것도 알게 돼요. 카페 가입하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되도록이면 가입하셔서 정보를 전달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그러니까 책임감 느끼고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최고의 강의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단 여러분들도 흐트러지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저는 이 강의실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소리 이제 무지 듣게 되거든요. 아니면 학원 그만두고 빨리 돈 버세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 강의실에는 앞으로 눈 반짝이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간절함 그대로 받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할 거예요. 실수 없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다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웃고 여러분들도 웃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커리큘럼과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를 하고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의미서부터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